안녕하세요, 타월드입니다. 일단 파이 메인 화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2023년 1분기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1분기 동안 기술 및 제품 업데이트 관련 소식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중요한 업데이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일 텐데요. 항상 그래왔듯이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폐쇄형 메인넷에 지금 도달해 있고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확장 가능한 기본 KYC 솔루션을 통해 다량의 파이오니아를 신원을 대량 검증을 한 후 모바일 마이닝 밸런스를 파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파이 생태계를 통한 파이 암호화폐의 실제 유틸리티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이 활성 채굴자는 4,500만 명이지만 KYC를 통과한 인원은 그보다 더 적고요. 또 파이 블록체인 위로 파이코인을 마이그레이션한 인원은 이보다 더 적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받은 인원은 파이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240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굳이 4,500만 명이 아닐지라도 충분한 양으로 증가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오픈 메인넷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마이그레이션이 앞으로 계속 이런 비율로 천천히 늘어날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마이그레이션이 멈춰 있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약 4만 명의 또 마이그레이션이 또 통과가 되고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그레이션이 자주 멈췄다가 또 어떤 테스트를 또 거치고 있고 다시 시작이 되고 있고, 이것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던 작년 7월경의 속도를 보았을 때는 KYC 통과량이 많아지고 어떤 알고리즘 개선이 되게 되면요, 마이그레이션 속도도 충분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의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파이오니어들의 지갑을 생성해주고 파이코인을 우리에게 분배를 해주는 코어팀이 다루는 전용 지갑들이 있습니다. 이 지갑들 또한 항상 잔액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될 쯤에는 그 위에 있는 다른 코어팀 지갑에서 분배가 됩니다. 이 지갑은 커뮤니티에서 할당되는 총 650억 개의 코인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조금씩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 시점마다 이 아랫 지갑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두 지갑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송량을 분석한 표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잠시 공유를 해드리자면, 작년 7월 마그가 시작되면서 엄청난 양의 마그가 일어났는데 당시 650억 개의 지갑에서 신규 지갑 생성용 주소로 담당하는 곳으로 한 번에 약 1억이 넘는 파이코인들이 자주 전송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기간 동안 많은 파이코인들을 신규 지갑 생성용 주소로 보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마이그레이션이 이 시기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지갑 사이에 잦은 전송이 없고 그 양도 미미하다면 이런 시기에는 마이그레이션 양이 많지 않거나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현재 4월달 표를 보면요, 약 5천만 개가 살짝 넘는 파이코인만 신규 지갑 생성용 계정으로 전송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폭발적인 마이그레이션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양을 조금 더 지켜보았다가 이 전송량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면 마이그레이션도 비례해서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토픽이었죠. 파이 생태계를 통한 암호화폐의 실제 유틸리티 생성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최근 영상 두 편에서 스텔라나 최근 암호화폐 분석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현재와 미래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모든 암호화폐들이 적정한 기술력을 내놓고 바로 거래소 상장, 그 후에 트레이딩에 의존하는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저번 영상에서도 디넬 딕슨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 얘기만 하지는 말고 효용성이나 유틸리티를 진짜 보여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할 정도로 중요한 토픽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업데이트 부분을 보면 현재 파이 브라우저를 보시면 이렇게 커뮤니티 자체 앱들이 가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소 기준을 잡아서 테스트넷에 연결이 되어서 유저들과 개발자들의 상호작용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해보고 테스팅 결제를 해보고 또 이것을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저는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만약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됐다면 디앱의 단순 수치만 보았을 때는 이미 수백 개에서 1000개 이상의 디앱이 생성되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해커톤이 처음도 아니었지만 이번 해커톤에서만 수천 명의 개발자가 참여를 했고 최종적으로 제출된 디앱만 360건이고요. 또 마감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200건이 더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폐쇄형 메인넷 특징이 여기에 99% 이상의 앱을 다 수상 탈락을 시키고 있고요. 그들의 접속을 메인넷에서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가 오픈 메인넷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여러 유틸리티 앱이 양쪽으로 폭발적으로 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양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상태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파이코인 하나로 정말 내재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D앱들의 생태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기적 목적이 너무 강한 D앱들, 법정화폐나 탑코인들과 수합이 조금이라도 필요한 그런 앱들은 해커톤에서 수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 있지만 파이코 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파이 앱이 존재한다라는 것,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이런 곳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커뮤니티 앱들 요즘 이름을 보면요, 파이라는 글자가 모두 이름에서 뒤로 밀려 있습니다. 마켓 for 파이 이렇게 파이가 다 뒤로 밀린 이유가 코어 팀이 직접 출시하는 앱들의 이름들을 보면요, 그것이 다 파이자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술적인 업데이트로는 앱 to use 페이먼트나 개발자 지갑 업데이트를 현재 완성을 시켜서 좀 더 편리한 D앱 운영이 가능하도록 또 1쿼터에 완성을 했고요. 또 다른 업데이트로는 다 아시겠지만 파이 OS 오픈소스가 나왔기 때문에 파이 이코시스템을 위한 오픈소스 응용 프로그램 및 도구를 만들고 파이 이코시스템 내에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 간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릴리스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해커톤 수상 앱들을 보면 대부분 이 파이 OS에 오픈소스로 등록이 되고 라이센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 안에서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고 서로 협업이 가능하게끔 파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업데이트로는 이 마이그레이션 락업이 또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설명을 잠시 보시면요,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후에 파이오니어가 메인넷 지갑에서 새로운 잠금, 즉 락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보다 건강하고 부드러운 생태계를 추가로 지원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장기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메인넷 생태계의 필수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예전에 초기에 얘기한 200% 락업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부분은 저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생태계 참여를 해서 얻은 코인으로 200% 락업 기능이 앞으로 업데이트 된다, 이 부분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예상으로는 현재 풀리고 있는 이 언락된 유통량들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이나 새로운 락업 기능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락업량을 보면요, 총 마이그레이션 양의 73%까지로 이 락업량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작년 초기에는 약 80%에서 이제 업앤다운이 있었다가 점점 2주차, 6개월차, 1년차로 락업한 계정들의 코인들이 풀리게 되면서 이 유통량이 조금씩 퍼센티지가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에 대해서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을 해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3년 락업의 양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점점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3년으로 락업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 파이 네트워크에서 추가적인 락업 시스템이 생기면 이 잠기는 물량의 퍼센티지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년 미만으로 락업한 분들이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락업이 풀리게 되면 당장 파이코인을 사용할 사용자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언락이 되는 순간 채굴의 부스팅 효과를 잃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락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기능이 없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계산으로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200만 명이 넘는 계정이 있고 약 4억 6천만 개의 파이 유통량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다 하더라도 유통량이 여기에 비례적으로 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비례적으로 늘지 않으니 파이코인의 가치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난 3월 초에 제가 남긴 트윗에서 보시다시피 마이그레이션 된 총 볼륨이 75% 현재 락업이 되어 있는데, 핵심 팀이 파이 지갑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잠그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순환 파이를 낮추고 그것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남긴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 제 트윗에 파이 침몰 개발자 에드윈이 흡사한 의견을 나눈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이코어 팀이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게 된다면 잠금 비율이 쉽게 80에서 90% 이상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파이코어 팀이 추가 락업 기능을 만들게 되면 다시 락업량은 쭉 올라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아래에는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스테이킹 비율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이 당시 15% 정도 했는데 상하이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이후 대폭 상승 예상을 했었는데요. 잘 예상을 했죠. 크립토 시장이 불안해서 이더의 스테이킹을 뺄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대거 탈출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과 달리 스테이킹 시점과
현재 시세를 보았을 때 그렇게 이익을 보지 못했기에 좀 더 스테이킹을 하고 싶어하는 유저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앞으로 가치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더 많았기 때문에 쉽사리 스테이킹을 빼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 보니 이더 스테이킹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파이는 기존에 80%였는데 또 추가 락업 기능을 살리면 파이 프로젝트 또한 여러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90%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다른 트윗을 달았는데요. 이 파이오니어들은 스테이킹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멋진 기능이 될 것입니다. 파이에서 스마트 계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면 향후 이 작업을 수행하는 팀이 분명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내가 이 작업을 직접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에드윈이 글을 남겼는데, 이 말은 또 파이가 조만간 오픈 메인넷이 되게 되면 정말 많은 스테이킹 옵션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덱스풀에서도요, 이 탈중앙 거래소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파이코인을 스테이킹을 직접 해놓을 것이고, 또 그곳에서 직접 이 이자를 받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또 당시 거래소의 규제 방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앙 거래소에서도 자체적으로 파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또 제공하는 곳도 분명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0% 이상 잠길 수 있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코어팀 자체적인 새로운 락업 시스템을 또 만들어낸다, 이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파이 채팅 관련 업그레이드 소식이었는데요. 향후 채팅 기능을 보다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여러 인프라 변경 과정이 있고, 이 마이그레이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파이챗 백엔드 인프라를 크게 변경하였다. 또 이를 통해 특히 트래픽 피크 시간대에는 챗 앱과 나머지 파이 서비스 모두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1분기에 임시 KYC, 즉 텐터티브 KYC를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보다 복잡한 검증 요구 사항을 가진 일부 계정들에게도 최종 통과 상태를 부여하기 전에 주의를 좀 기울이면서 KYC를 진행할 수 있는 텐터티브 KYC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KYC를 통과하게 되면 임시 승인이 되는 것이고, 이 코어팀에서 또 자체적으로 재처리를 해서 최종 승인으로 이 제출서를 통과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임시 KYC를 받지 못한 분들은 알고리즘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나 또 본인이 어떤 실수를 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따로 파이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KYC 신청 기회를 또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있는 커뮤니티 방에서도 임시 KYC 기회를 받지 못했었지만 최근에 KYC 기회를 또 받고 있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으니, 만약에 아직 KYC 기회를 받지 못한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여유 있게 이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